예, 오늘 또 우리는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요. 미국도 위클리 만기가 있고 다음 주인데 또 CPI를 시장은 주목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숨고르기인데요. 시장 흐름 체크하고 전략 세웁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함께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를 조금 압축해 봤는데요. 화면 볼까요? 예, 금리 불확실 속에 각자 도생 전략은 투자가 결국 각자 도생이죠. 뭐 혼자 같이 갈 수는 없는 흐름이기도 한데 일단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가 최근에 저점에서 제법 올라왔습니다. S&P 기준 제가 계산했더니만 4% 정도 남짓 올라왔는데요. 한 5,000선 밑에서 5,180까지. 그리고 나서 며칠 또 한 이틀 정도 숨고르기입니다. 2분기 미국 시장 전망 어떠세요? 지금 2분기 주식시장은 4월 들어서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는 5월 중하순부터는 다시 조금 방향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화정책의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 이제 4월달 이제 주가 조정의 가장 큰 빌미가 결국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퇴색된 데서 따라 그런 데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뭐 유럽, 특히 오늘 아침에는 뭐 스웨덴, 뭐 한 달 전에는 스위스 내렸더라고요. 예. 이런 나라들이 금리를 내리고 또 6월 달에는 이제 그 유럽의 ECB의 어떤 금리 인하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면서 뭔가 살기 위한 각자의 어떤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새로운 활력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주식시장의 조정이 5월을 크게 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무님이 리포트 쓰면서 이제 다루신 거군요. 저작권이 허상무님한테 있는 단어이군요. 그러니까요. 유럽은 금리를 22도 내릴 것 같고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의 각자 도생. 근데 그 균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다음 주에 지금 미국 4월 CPI가 발표됩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CPI도 생각보다 높았잖아요. 그것도 시장의 부담이었거든요. 물가는 추가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줄 요인들은 아닐까요? 물가는 아마 그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CPI는 예상보다 조금 낮거나 예상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5월 CPI는. 왜냐하면 5월 들어서 유가를 비롯한 휘발유 가격이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미국의 물가를 올리고 있는 두 가지 요인, 임대료와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들이 5월 달에는 크게 더 높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3개월째 연속으로 예상보다 물가가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달은 크게 뭐 높게 예상을 상회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5월 달 이후에 시장을 좀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 3개월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긴장했잖아요. 조금 이제 슬로우해질 수 있다는 견해들이 많고요. FOMC가 결국 지나면 이번에도 FOMC가 지났지만 오히려 이제 약간 안도감 쪽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음 FOMC는 이제 6월 중순입니다. 6월 14, 15인데 원래 같으면 이제 6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사라진 것 같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 몇 차례 정도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는 뭐 공식적으로는 그 1분기 때 이제 물가가 굉장히 좀 빨리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좀 조정을 좀 했고요. 지금은 시장의 컨센서스와는 크게 다르지 않게 연말까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는 아무래도 3분기 후반에서 4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그러나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연간으로 봤을 때 한 번 아니면 두 번 한다라는 거는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CME 페드 와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정적인 시장의 영향력은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물가 지표들이 조금 떨어지거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 약해지면 오히려 사실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부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은 좀 기회를 찾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FOMC 일정 보면 뭐 6월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간 거고요, 그죠? 네. 다음에 7월, 9월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 3분기로 얘기하면 7월보다도 한번 내린다면 9월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예, 해석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을 경우에 뭐 올해 한 차례, 두 차례. 근데 이제 그런 우려들은 시장이 일정 부분 지금 선반영을 일정 부분 얼추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그렇죠. 예. 지표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5%를 찍었다가 지금 이제 한 4.8%대로 좀 떨어졌는데 적어도 올해 정도까지 한두 번 정도 인하에 그칠 거다라는 거를 상당 부분 반영한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미국의 국채금리가 특히 2년물 단기 국채금리가 2%를 또 넘어가지 않으면 시장에서의 어떤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점도표나 이런 것들도 계속 수정이 됩니다만 올해는 예상보다 인하 시기나 폭이 좀 지연됐는데 한 차례, 두 차례. 내년에도 어쨌든 지금의 추세는 좀 내리는 스탠스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말에 만약에 올해 3분기나 4분기에 한두 차례 내린다 그러면 네. 내년 상반기까지 한두 번 더 금리는 인하가 되는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고금리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섹터들, 산업들, 금리에 민감한 뭐 건설이라든지 내구재 소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금리 정책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네, 얼추 반영이 됐다. 다만 또 이제 사실은 이게 선제적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 시장이 좀 도움이 된다는 거지 내년에 가서 뭐 경기 안 좋아지고 금리를 내렸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네. 미국의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예. 특히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그 비대면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네. 제조업,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가요. 2022년 리오프닝 하면서부터는 이제 서비스 비중, 그다음에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고요. 예, 예. 대신에 여전히 부동산, 건설, 그다음에 어떤 제조업 이런 쪽에 대해서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은행들의 카드 연체율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부진했던 섹터들이 올라오고 그다음 금리에 좀 강했던 섹터들은 뭐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약간 시장이 어떤 로테이션 하면서 시장의 어떤 예. 레벨은 조금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금리 얘기 너무 많이 했고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상무님 얘기를 많이 들어했는데 압축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성이 크고 남아있어 보입니다. 환율 전망과 그에 따른 외국인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계속 1,400원대 갔다가 지금 잠깐 조금 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육박했던 흐름은 다소 좀 과도했다라고 판단을 네. 좀 하고 있고 적어도 이제 1,300원 중후반대에서 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런 흐름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저희 국내 주식을 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을 좀 벗어났다.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수출주들을 여전히 좀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이익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외국인들이 좀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지금 최근의 경향은 AI가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건데요. AI와 반도체 이런 쪽인데 미국의 빅테크들과 우리 한국의 AI 산업을 반영하는 주가 이 반응도에 조금 차이도 있어 보입니다. 그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미국의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만 좋은 게 아니라 네네. 빅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올해 이제 중반 이후에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빅테크도 좋지만 다른 섹터들도 함께 갈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은행이나 예. 뭐 산업재들이나 이런 주가들이 같이 골고루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 한국 기업들은 조금
반도체나 일부 수출주들의 국한된. 기업 이익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 주가 상승의 어떤 상승세가 확산되기가 네. 약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의 한계를 좀 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AI의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미국 증시는 그 빅테크가 바람을 붙였고 그런 것들이 여타 기업으로 실적이 되니까 확산이 되는데 국내는 좀 반도체 쪽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국내도 뭐 반도체 포션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삼성전자 소위 SK 하이닉스가 하드 캐리하면서 가면 그죠? 네. 삼성전자가 많이 끌고 가면 지수는 좀 오를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그 구조가 지금 단기에 바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반도체 중심의 시장 구조가 당분간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질적으로 시장을 평가 좀 하면요. 네. 네. 아무래도 좀 반도체 중심의 그래서 주가 지수의 어떤 하단 자체는 굉장히 좀 단단해지는 그런 네. 흐름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시장이 조금 더 활력 있게 움직이려면은 이렇게 종목별의 어떤 상승 흐름이 확산이 되어지고 그렇죠. 또 로테이션이 네, 좀 돼야 예. 되는데 그렇죠. 그런 흐름은 다소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익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익 전체 이익의 추이라든지 그 가운데서 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뭐 사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네.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뭐 일부 그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증권, 뭐 유틸리티, 운송, 그다음에 일부 은행 이런 업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최근 들어서 이익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일부 업종들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좀 가능합니다만은 여전히 포트폴리오 중심의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뭐 소재 부품 요 정도에 좀 국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 표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요. 네, 우리가 반도체가 좋다고 그리고 반도체를 가져가 이 위에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네, 반도체가 포함된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좋은데 사실 이걸 보면 반도체 영업이익 그다음에 반도체 제외 영업 이익, 예. 좀 설명해 주세요. 반도체 빼면 그러니까 저렇게 레벨 자체가 높지 않다는 거죠? 예, 더 이상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이익의 어떤 성장세가 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상반기를 바닥으로 해서 2021년, 네네. 2022년 어떤 고점 정도까지 쭉 올라오고 있는 거에 비해서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영업이익은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네요. 싶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 밑에 반도체는 이제 기준선 내려갔다가 쭉 올라왔는데 아래 거는 그죠? 위에 있는 전체 영업이익은 좀 오르락 내리락 단기 추세 상단에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실적에서는 뭐 반도체가 어쨌든 핵심이고 그 다음에 주목할 섹터들은 또 보여주던 표를 보면 예 여기 나오는 쪽이 뭐 이 막대 그래프가 뭐 사실은 뭐 반도체 말고 나머지는 굉장히 레벨 자체가 낮네요. 예, 미미합니다. 예. 미미한데 그래도 주목할 쪽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뭐 자동차, 네. 그다음에 증권, 운송처럼 수출주들 쪽하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증권, 은행 이런 쪽은 약간 밸류업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데 예. 뭐 이런 쪽들은 이익도 좋고 아무래도 이제 배당 성향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업종 구별해 주신 거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추세적으로 좀 알고 있을 걸로 실적 수출 좋아질 거는 뭐 화장품, 네, 방산, 뭐 조선. 전력기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조선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밸류업은 잠깐 말씀하셨는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가 됐고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밸류업 관련된 이건 단기적은 아니잖아요. 전략이나 섹터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네. 역시 가장 뭐 이 밸류업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은 은행이랑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배당률이 한 30% 정도 내에서 지금 거의 이제 한계를 벗고 있는데 배당 성향이요? 예, 배당 네, 성향이요. 성향, 네, 네. 페이아웃 레이쇼라고 하는 배당 성향이 그 상단이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마련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워낙 현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자사주를 사고 이런 것들이 소각을 하면서 기업들이 EPS가 늘어날 수 있는 여력들이 다른 업종들보다는 좀 더 크다라고 잠재력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조정의 좀 요 구간들이 어쨌든 더 뭐 하락을 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단을 지지하면서 조정을 좀 마무리해 가는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5월 중순 가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정도로 봤을 때 그러면 설정할 수 있는 상무님 생각하시는 코스피의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단 상단. 뭐 하단은 뭐 2,700대 초반에서 2,600대 후반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잡았고, 네, 잡았고, 위쪽으로는요. 예. 위쪽으로는 전고점 정도 수준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락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80이 정도 되지 네, 않나요, 네, 정고점이요? 네, 네, 네. 지금부터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또 이게 쉽게 이렇게 뚫을 것 같지는 않은 게 여전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만 좀 완화가 되면은 그 올해 고점을 뚫고 한 2,800대까지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식 측면에서의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마무리해 주시면. 네. 예, 여전히 이제 수출주들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수출주들 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거나 아니면은 좀 밸류업과 관련해서 배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동차, 은행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가는 게 조금 더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로서 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어쨌든 최근에 이제 원자재 뭐 구리 가격 이런 거하고 전력 소요 이런 것 때문에 전력기기 뭐 전선주 정말 와 이거 네. 무서워서 못 샀는데 계속 날아가요, 그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섹터가 또 그쪽일 것 같은데 그 전력기기, 전선 뭐 그런 뭐 풍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리에서? AI 쪽에 대한 테마나 어떤 관심들이 지속이 되는 한 뭐 그런 것들 테마도 함께 간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에서 전력기기, 전선 이렇게 이제 왔다가 조금씩 이제 AI에서의 어떤 테마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아마 다음 테마는 뭐 온디바이스 AI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전력 기기, 전선 이런 쪽, 전선 쪽하고 부품 쪽들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들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중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의 소위 이제 뭐 B2B에서 B2C, 엣지단의 디바이스단 이런 거 말씀하셔서 포인트입니다. 오늘 시황해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